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본 방송은 요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스포츠에 있어서의 그 유니폼의 사진 영상과 같이 가슴 앞에 중앙에 그 스폰서 로고가 노출이 되는데, 과연 그 스폰서십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스포츠 마케팅 관심 있는 분들은 본 방송 잘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쓴 칼럼 지면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칼럼인데요. 예, 여기서 보면 스포츠 마케팅과 법, 프로스포츠 저지 스폰서십, 두 번째 시장편, 스폰서십 가치와 가격 논리,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 국내 시장인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 한국도 프로스포츠가 여러 종목에서 그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예, 또 마케팅도 또 활발하고. 그런데 과연 그 스폰서십, 유니폼 스폰서십의 그 가치 체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분석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 그 홈페이지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프로스포츠 구단도 영리 그 구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영리 사업이죠. 그래서 그 이제 수입원이 있는데 그 수입원 중에서 유니폼 스폰서십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 뭐 중개권료도 있고 그다음에 머천다이징도 있고 하지만 스폰서십이 적지 않은 금액을 차지하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미국 프로스포츠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근데 오히려 프로야구, 뭐 프로 미식축구, 그다음에 프로 아이스하키 등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 이런 프로스포츠, 국위 프로스포츠는 단체 규정으로 이러한 유니폼에 그 스폰서를 두는 것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예, 제한해 왔거든요. 그거 관련된 것은 제가 지난 저번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유니폼 스폰서십, 그러니까 유니폼의 로고를 노출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는 그런 것을 조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식 축구를 빼놓고서는 지금 다른 프로스포츠는 이제 일정한 범위에서 유니폼 스폰서십을 두는 걸 허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프로스포츠에서 유니폼 스폰서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미국보다는 좀 더 넓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그리고 국가마다 그 허용 범위가 조금 다른데요. 그 프로축구의 경우를 보면 각국 프로축구 리그마다 또 그런 구체적인 그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단 재정을 위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이 지금 리버풀 구단의 사진인데요. 가슴에 스탠다드 차타드 메인 스폰서 로고가 보이고, 그 다음에 왼쪽 소매에 웨스턴 유니온이라고요. 그 서브 스폰서 로고가 보이죠. 예, 리버풀. 예.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EPL 같은 경우는 2016, 2017 시즌까지는
요 가슴, 요 중앙에만 그 메인 스폰서 로고가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다른 서브 스폰서는 노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2017-2018 시즌부터는 왼쪽 소매에도 스폰서 로고를 노출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그 노출에 대한 대가가 이제 지불이 되어야 되겠죠, 구단에. 그러니까 구단 측에서는 재정적으로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였던 요 사진과 같이 리버풀 구단이 처음으로 2017-2018 시즌에 처음으로 서브 스폰서 웨스턴 유니온을 유치를 해서 이 로고를 처음에 붙였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다 그 EPL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이렇게 다 소매에 또 스폰서 로고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우리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이탈리아 세리 A 나폴리죠. 나폴리 FC의 그 지금 그 유니폼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스폰서 로고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소매 또 하나가 있죠. 요 아마존이 보이죠. 그런데 요 지금 사진에는 이 등 쪽에 안 보이는데요. 등 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스폰서 로고가 노출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탈리아 세리에는 EPL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4개, 그러니까 소매까지 포함해서 4개, 그 다음에 후면에 1개의 스폰서 로고가 노출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폴리 구단 같은 경우는 요 등 쪽에는 어떤 기업의 로고가 노출이 되냐 하면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 기업 업비트가 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최근에 이 등에 그 업비트 로고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니폼 스폰서십 그 계약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시장 논리겠죠. 시장 논리. 그래서 구단과 그 기업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데 구단의 명성과 인기도에 따라서 그 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기 있는 구단일수록 더 많은 그 계약금이 더 높은 계약 금액이 책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스폰서 로고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가 얼마나 또 강한가에 따라서 또 그것이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은 바로 최근에 바로 그 FC 바르셀로나가 스포티파이라고 여러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아시죠?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과 파트너십 계약, 메인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이렇게 가슴에 스포티파이 이렇게 로고를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 구장 이름 그 캄프누 앞에 스포티파이브를 또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FC 바르셀로나가 스포티파이 메인 스폰서 로고를 유니폼에서 노출을 시키는데 들리는 그러니까 외신을 보면 스포티파이가 축구와 음악의 결합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이 계약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3년간 총액 3억 3천만 달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1억 달러가 넘는 거죠.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000억이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EPL 구단의 최근 2022-2023 시즌 그 금액
스폰서십, 유니폼 스폰서십 계약 현황인데요.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그 EPL 구단 중에 가장 많은 이 유니폼 메인 스폰서십 를 갖고 있는 구단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래서 여기 보면 팀 뷰어라고 하는 인터넷 기업이죠. 그 메인 스폰서 노출이 되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 평균 1년 계약 금액이 4,700만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4,700만 파운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가 되었고요. 1년 4천만 파운드가 에티하드 그 항공기, 카타르 항공, 국적 항공사죠. 그 다음에 리버풀이 스탠다드 차타드 1년간 4천만 파운드 이렇게 계약을 쭉 매겼죠. 그래서 쭉 이렇게 대부분 다 유니폼 메인 스폰서십을 두고 또 슬리브 스폰서라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소매에 붙이는 그 스폰서 그 가격도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DXC 테크놀로지인데요. 1년간 1,000만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예, 가격 차이가 좀 나죠. 메인 스폰서하고 슬리브 스폰서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스포츠, 우리 그 한국의 프로 스포츠는 어떨까요? 보통은 그 프로축구와 이제 프로야구가 대표적인데,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시도민 구단이라고 하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 구단과 그다음에 프로야구에서의 서울 히어로즈 와 같이 모기업을 갖고 있지 않는 구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 구단은 메인 스폰서가 그 모기업 또는 계열사 기업의 계열사 기업이 이제 메인 스폰서죠. 그래서 그 기업 로고를 가슴에 이제 붙이는데, 노출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가액은 시장 논리보다는 그 기업 간 내부의 어떤 그런 논리가 그 가액을 결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각 그 기업 구단 그 공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보면 얼추 요 메인 스폰서십 가격이 얼마인지를 그래도 얼추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만요. 이거 예.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QLED TV, 삼성전자를 메인 스폰서로 두고 있는 것이죠. 계열 기업이죠. 예. 그래서 이 수원 삼성의 공시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공시 자료를 보면 2022년 4분기 합계 수원 삼성과의 상품 용역 거래 금액이 190억 8천여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 삼성과 상품 용역 거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슴에 요걸 말한 거거든요. 요거 노출시키는 스폰서십 그 가액을 말하는데, 그러면 190억 원이란 말이 되겠죠. 190억. 요 가치가 190억 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정말 이것이 객관적인 시장 가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프로축구 지자체 구단의 경우는 어떨까? 지자체 구단인 경우는 기업 구단과 다르게 그래도 어떤 그러한 정치적 논리보다는 시장 논리가 그래도 조금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구 FC 경우를 보면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구 FC가 보면 대구은행을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두고 있죠. 예, 가슴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대구은행이 2023년 유니폼 스폰서 30억 원, 그 다음에 그 경기장 명칭 사용권료로 15억 원, 그래서 토탈 45억 원의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도에 의하면 이 가슴에
로고를 노출시킨 대가가 30억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수원 삼성 기업 구단과 지자체 구단 대구 FC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시장 논리에 가까운 가격이겠는가? 수원 삼성일까요? 대구 FC일까요? 자,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기업 구단이 아닌 그 구단이 있죠. 바로 이제 고양 캐롯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구단인데요. 지금 그런 스폰서십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올 초에 그 캐롯 손해보험과 유니폼 메인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양측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계약 기간 4년에 매년 30억 원 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 메인 스폰서십 가치가 30억 원이다. 고양 캐롯의 요 유니폼, 요 메인 스폰서, 요 스팟, 요것이 3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같은 경우를 보면 유일한 비기업 구단이 서울 히어로즈죠. 서울 히어로즈. 근데 최근 이제 서울 히어로즈가 기존의 그 메인 스폰서, 네이밍 스폰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키움증권하고 그 스폰서십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건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 가액을. 그래서 보면은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계약 금액은 5년 총액 최소 550억 원. 그러니까 1년 이제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100억이 넘으면 프로농구, 그다음에 여기 프로축구, 물론 뭐 프로축구 중에서 이 기업 구단은 이제 100억이 넘지만 그것은 조금 그 시장 논리에 의한 가격은 아니니까, 요 지자체 구단하고 고양 캐롯 이렇게 경우를 비교하면 프로야구가 조금 높지요. 물론 서울 히어로즈는 서울을 프랜차이즈 연고지로 하는 다는 점에서는 뭐 대구 FC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좀 나죠. 결국은 프로축구와 프로야구의 인기도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프로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 유니폼 스폰서십 그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결정 논리에 대해서 해외와 국내의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스포츠 관련 또 이야기로 여러분들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